예, 안녕하세요. 라라고TV입니다. 오늘은 평생 쓸 수 있는 급등주 차트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이 방법 하나만 가지고 매일 꾸준히 50종목씩 차트 분석 하신다면 차트 고수가 될 수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단타 차트 공부반 링크 올려둘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도 들어오셔서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차트 분석을 하기 위해선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요거 띄워주시고요. 코스닥 기준으로 1등부터 50등까지 매일 분석하는 겁니다. 자, 일단 벡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벡트 보시면은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오늘 신규 상장했구나 하고 넘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케어랩스, 유비온, 뱅크웨어 글로벌 이런 것들은 정치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것도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등에 랭크되어 있는 에이럭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상한가 간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매매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시가 매매 바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V자 패턴. V자 패턴이라는 것은 시가 갭이 높게 떴을 때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담아서 분할 매수를 통해 담아서 올라갈 때 매도하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갭이 높게 뜰 때 들어가는 기법이고요. 요거는 갭이 낮게 뜰 때 들어가는 기법인데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지 우리가 공식처럼 바로 받아들이면 실전에 적용하기 힘듭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매물대를 통해서 이 기법이 나오는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주가가 여기 있습니다. 11,980원이면 이쯤입니다. 자, 이렇게 그어보면 위에 매수한 사람들, 여기 위에 매수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여기 매수한 사람, 여기 매수한 사람, 여기 매수한 사람까지도 모두 수익 구간입니다. 즉, 이 에이럭스라는 종목은 매물대를 많이 소화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만약에 내일 갭이 높게 떴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겠죠.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으니까 사람들이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뜻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갭이 20%, 15% 높게 뜬다면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조금만 위에서 흔들더라도 분봉상으로 음봉 하나만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정리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물량이 하나 둘 나오다 보면 주가가 쭉 빠지게 되겠죠. 거래대금 보시면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잠재 물량도 많다는 것인데 그러면 주가가 빠질 때, 이 투매가 나올 때 우리가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일단 매물대는 소화하고 드론 관련 대장으로 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디테일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상한가 갔으니까 다음날 시가 매매해야지가 아니라 앞에 매물대는 어느 정도 소화했는데 거래대금 살펴봤을 때 이 사람들의 잠재 물량이 굉장히 많으니까 갭이 높게 뜨면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지겠구나. 그러면 나는 무리하게 시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빠질 때 V자 반등을 노려봐야겠구나. 이렇게 논리적인 사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갭이 5% 미만으로 뜰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그렇게 수익이 극대화되지 않습니다. 일단 기다려보자, 관망해보자 이렇게 간다 이거죠. 그럼 그때는 오히려 우리가 시가에 들어가서 짧게 올라갈 때 팔고 나오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기법에 대한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요 상한가 간 종목이니까 분봉도 보면서 강하게 닫았구나. 상한가 갔을 때 분봉 패턴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에이럭스처럼 쭉 가는 애가 있고요. 1번 제일 좋은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물량 테스트 한번 풀었다가 이렇게 닫는 경우 요거는 세력들이 일부러 한번 간을 보는 겁니다. 상한가를 푼 다음에 개인 투자자가 얼마나 빨리 닫아 놓는지 그걸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패턴은 모두 다 괜찮은 패턴이고요. 다만 이 상한가에 있어서 최악의 패턴은 닫았다가 풀었다가 닫았다가 풀었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억지로 닫는 상한가가 있어요. 요거는 제일 안 좋은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3번 패턴이 아니라 1번 패턴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내일 두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종목을 분석할 때도 그냥 상한가 같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매물대가 이렇게 있구나 거래대금이 이렇게 있구나 하나하나 지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완만하게 오르는 패턴입니다. 주가는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나뉘는데요. 이렇게 급하게 오르는 애가 있고요. 수직으로 오르는 애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완만하게 오르는 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패턴, 급하게 오르는 패턴은 YG 플러스 패턴인데 재료가 S급 재료가 붙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 쓸 수 있는 기법은 종가 베팅, 시가 베팅, 5일선 기법 정도 있겠네요. 근데 이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쓸 수 있는 매매는 추세 매매 기법. 이렇게 그어봤을 때 추세 라인, 지지 라인은 이탈 안 하고 줄곧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잖아요. 이걸로 완만하게 가는 애는 이런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 참고하시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 상승 잘 하다가 이 추세 라인 이탈하는 장대 음봉이 나오니까 쭉 하락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만하게 잘 상승하던 종목이 하락할 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이걸 제가 좀 말씀드릴 건데 거래 대금. 일단 거래 대금을 보셔야 됩니다. 하락할 때 거래 대금이 실리느냐 안 실리느냐 요거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완만하게 하락하는지 급하게 하락하는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래 대금이 많이 실리면서 하락한다는 것은 세력들이 이탈했다는 겁니다. 확 빠진다는 것은 세력들이 이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만하게 거래량 없이 하락한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라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1차적으로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횡보를 하다가 기준봉이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61선에 막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매매가 없고요. 6,100원을 돌파할 때 우리가 추세 라인이 그려지는지를 확인하고 추세의 지지 라인에서 매수하는 게 좋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볼 게 좀 많습니다. 상승 파동이 나올 때 완만하게 올라갔는가, 급격하게 올라갔는가 첫 번째로 요거 봤고요. 그 다음에 하락할 때 급하게 빠졌는가, 아니면 완만하게 빠졌는가, 또 빠질 때 거래 대금이 실렸는가 봤고요. 올라올 때 장기 이평선에 막혔기 때문에 이 라인을 돌파하고 추세가 그려질 때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13등 카이노스메드 보겠습니다. 카이노스메드는 우리가 분석할 때 바로 눈에 들어와야 되는 캔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는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던 패턴인데 거래 대금 실린 장대 음봉이 나오면 세력들이 이탈했다라는 신호다. 그래서 이 캔들이 나오면 통상적으로 횡보하거나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례적으로 이 시가 라인, 그러니까 장대 음봉의 시가 라인을 돌파한다 하면 그때가 매수 타점이 된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월 12일에 5,540원에서 출발해서 4,220원까지 뺐습니다. 거래 대금이 실렸죠. 그 이후에 주가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쭉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매수 타점은 이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가 아닙니다. 이 라인을 돌파할 때입니다. 그럼 카이노스메이드 지난번 차트 분석해 보면 똑같이 이런 패턴이 있어요. 이때 보시면은 4월 3일이죠. 자, 4월 3일에 장대 음봉이 연달아 나오고 거래 대금도 실렸습니다. 주가가 쭉 빠지죠. 그럼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 라인. 그럼 우리는 이때 종가나 장중에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하셔서 꼭 내 것으로 만드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이런 패턴이 나온다면 소액으로 매매하시면서 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6등 인포뱅크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요거는 제가 위지윅 스튜디오랑 비교 분석하면서 어떤 종목이 더 좋은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는 바닥 구간에서 상승하고 나서 눌리고 전고점 라인은 돌파한 상승 N파가 나온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19등에 랭크되어 있는 위지윅 스튜디오도 비슷한 패턴이죠.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눌리고 전고 라인을 돌파한 패턴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패턴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해 보이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되는데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는 1파동이 나올 때 좀 어렵습니다만 한번 들어보세요. 상승 파동이 나올 때 거래 대금이 많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하락할 때는 거래 대금이 안 실렸죠. 근데 문제는 다음 상승 파동이 나올 때 역시나 거래 대금이 안 실렸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 산 사람들이 잠재 물량이 다음날, 그러니까 이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화요일, 수요일 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승 파동 나오고 나서 눌리고 재차 상승 파동이 나올 때는 거래 대금이 실리는 게 좋다. 이 거래 대금이 실린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앞에 물량을 받아내면서 저항 물량을 받아내면서 올라갔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위지윅 스튜디오 요게 거래 대금은 앞에서 이렇게 들어왔죠. 상승 파동일 때. 근데 재차 상승 파동이 나올 때, 2차 상승 파동이 나올 때는 거래 대금이 많이 실렸습니다. 여기 있는 물량을 다 잡아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오늘 종가나 아니면 다음날 시가나 조금 눌릴 때 5일선 기준으로 충분히 들어가 볼만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들어가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중요할까요? 결국 우리가 타점을 잘 잡기 위해서 차트 분석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셔야죠. 거래 대금 들어온 구간을 분석해 보는 겁니다. 이때 한 번 있고요. 이때 한 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여기 위치에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는 안 보고 한 이 라인까지만 본다면 짧게 단타로 먹고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차트 분석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좋은 종목을 뽑기 위해서죠. 근데 우리가 좋은 종목을 뽑는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좋은 자리에서 타점을 잡고 우리가 매도를 잘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니까 일봉 매물대라든지 캔들 같은 거 분석하는 이 노하우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등 신테카 바이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딱 두 가지 패턴이 바로 생각이 나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패턴인데 일단 여기를 볼게요. 이렇게 거래 대금 실린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때 시가가 5,590원이죠. 그러면 우리가 패턴에 의하면 장대 음봉 패턴에 의하면 이 5,590원을 돌파할 때 매수 타점이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한번 튀는 구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요거 차트 분석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상승 N파 준비 중인 자리잖아요. 위지윅 스튜디오 때 말씀드렸는데 상승 파동 나오고 나서 눌리고 여기까지 올라왔죠. 상승 N파가 완성되려면 1월 19일 고점인 7,300원을 돌파하는 거래 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올라왔는데 거래 대금이 많이 안 실렸어요. 그럼 우리가 이 종목을 선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7,300원 라인을 돌파하는 거래 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우리가 종가나 장중 매매, 시가 매매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제이션 시스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타점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그리고 과거에 내가 어떤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었는지 복귀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1월 26일 상한가를 보시면 이 상한가 이후에 주가가 5일선을 기점으로 2, 3거래일 눌리는 지점이 나옵니다. 요거는 상한가 이후 패턴이라고 해서 제가 영상에서는 많이 말씀드리지 않은 패턴인데 보통 상한가 가고 나서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올라가서 우리가 시가에 짧게 먹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5일선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이 상한가 종가를 기점으로 중요한 지지라인이 형성되는 눌림 패턴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 5일선도 지지하고 이 상한가의 종가도 지지하는 것을 확인했다면 충분히 이때 분할 매수로 들어가서 다음 상승 파동을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상승 이후에 눌림, 상승 이후에 눌림. 근데 핵심 패턴이 단기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죠. 근데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상승 파동일 때 기준봉을 보면 얼마나 눌리는지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제가 공부방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때 상한가죠. 정말 힘이 강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눌릴 때 이렇게 눌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평으로 눌립니다. 보시면은 거의 수평의 형태로 눌리고 있죠. 근데 이때는 윗꼬리가 살짝 달렸습니다. 윗꼬리가 달린다는 게 무슨 말이죠? 차익 물량이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투심이 살짝 악화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전에 상한가 때는 이렇게 2, 3거래일 수평으로 눌렸던 눌림목인데 이렇게 빠집니다. 11선 전까지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얘도 윗꼬리가 달리니까 11선까지 빠지고요. 근데 이때를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이션 시스템이 11선을 이탈한 적은 없었는데 이때도 보시면 11선은 지지해주고 반등이 나오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날 보시면 12월 11일입니다. 윗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이때랑 비교해 봤을 때 확연히 길게 달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 많이 눌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팁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눌림 매매를 할 때 윗꼬리가 좀 거래대금 실리면서 길게 달렸구나. 그러면 우리가 5일선을 볼 게 아니라 11선, 21선까지 널널하게 보고 분할 매수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요 팁 하나 가져가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이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종목이니까 요 윗꼬리를 봤을 때 한 5,750원 이하부터 담아가면 될 것 같네요. 여기가 5일선, 11선 단기 이평선 구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 개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차트를 보시는 것과 모르고 차트를 보는 것과는 완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윗꼬리에 따라서 눌림 지점이 달라진다, 위치가 달라진다라는 팁 하나 챙겨가시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28등에 랭크되어 있는 퓨런티어 자율주행 관련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일봉상으로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매물대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매매가 정해져 있습니다. 박스권 상단 돌파 기법이라고 해서 이 단기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는 상단 라인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종가에 들어간다.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를 뚫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또 다른 관문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죠?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은 굳이 매매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4만 원 라인을 돌파하면 우리가 충분히 매매해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데 지금은 우리가 들어가면 윗꼬리 맞고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굳이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요거 참고하시고요. 자, 컴투솔딩스 보시면 일봉 매물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래대금 실린 구간이 하나, 둘, 셋이죠. 근데 이제 매물대를 컴투솔딩스가 어느 정도 다 소화를 해놨습니다. 요거밖에 없으니까 컴투솔딩스를 우리가 충분히 매매해 볼 수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 요런 거는 우리가 요거 돌파할 때 들어가는 거 하나가 보이고요. 눌릴 때 들어가는 게 하나가 또 보입니다. 둘 다 괜찮은 자리이긴 한데 정답은 없어요. 여기 뚫을 때 들어가는 거는 내가 좀 승부사 기질이 있다. 나 빠르게 매매하는 걸 좋아한다. 단기 투자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이 쓰기 좋은 자리고요. 나는 좀 성격이 느긋하고 차분하고 직장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눌릴 때 21선을 기점으로 한번 매매해 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할 때 무작정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향에 따라서 타점을 또 달리 잡을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12월 5일이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잖아요. 여기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물량을 많이 던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전고 라인을 돌파한다라는 것은 이 물량들 다 소화하고 올라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종목들보다도 더 강한 종목이다라는 게 차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돌파할 때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답은 없습니다. 성향에 따라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쿠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기억이 나는 게요. 우리 그 유튜브 구독자님들에게 너무나 강조드렸던 패턴입니다. 자, 우리가 상승 이후에 페이크를 주고 하락하다가 전고 라인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 캔들이 나온다면 수익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요. 제가 쉽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돌려서 11월 27일로 갈게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한 채 나왔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기대를 하겠죠. 드디어 올라가구나. 근데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쿠콘이라는 종목은 빠지게 됩니다. 쭉쭉쭉 빠지죠. 이렇게 보면 계속 하락합니다. 이제 여기 매수했던 사람들은 다 손절하게 될 거고요. 앞에 물렸던 사람들도 대부분 물량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전고 라인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죠. 그러면 이날 종가나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서 2, 3거래일 홀딩하고 수익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이후에 보시면 이렇게 17%짜리 캔들이 나왔는데 종가는 10%입니다만 어쨌든 이 패턴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패턴이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제가 대표적으로 에이징랜드 패턴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에이징랜드 보시면 이때죠. 이때 상한가 이후에 주가를 올릴 것처럼 해놓고 쭉쭉 뺍니다. 그리고 나서 36,850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이때 우리가 종가나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면 2, 3거래 뒤에 짧게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바로 나왔네요. 그리고 좀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자주 나오는 패턴이자 여러분들이 이게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쉽게 쓸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꼭 노트에 필기하시고 소액으로 한번 매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JNTC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딱 보자마자 박스권 지지라인 기법이 생각이 나는데요. 요거를 쓰시려면 제가 팁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때를 보세요. 4월달부터 7월달까지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이 말인즉슨 강력한 재료를 보유했다라는 종목이고 앞으로도 이 재료로 인해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박스권이 왜 형성이 될까요? 제가 강의 영상 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강력한 재료는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나올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박스권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게 유리기판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박스권의 상단은 한 27,000원으로 보이고요. 박스권의 지지라인은 15,000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차트를 좀 확대하시고 박스를 이렇게 설정하신 다음에 지금 박스권의 중단 라인에 있잖아요. 18,000원 이하에서부터 분할 매수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요거는 아무래도 빠르게 수익 낼 만한 기법은 아니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쓰기에 좋은 기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강력한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발현되지는 않지만 나중에 터질 만한 재료여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도 상승 N파의 형태가 나온 종목인데요. 상승 N파가 안에서 패턴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다른 패턴인데 보시면 상승 파동이 나올 때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실렸고요. 그 이후에 눌리고 나서 다시 오르는데 오를 때 거래 대금 많이 실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오늘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요 말은 차익 물량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요게 위에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법을 달리 적용하는 게 맞는데 여기서 윗꼬리가 길게 달렸다라는 것은 이 물량,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합쳐서 한 600억 나왔고요. 이때 2차 파동 때. 2차 파동 때는 1200억 정도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의 물량을 받아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바닥 구간에서 오르는 종목을 높게 산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여기 다 매물대입니다. 나는 올라갈 거야 라고 기대감을 품고 매수했는데 4,300원, 4,400원, 4,500원, 4,950원까지 매수했는데 얼마까지 내려갑니까? 3,270원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자리에 오르니까 수익 실현하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윗골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차익 물량을 받아내면서 121선을 완벽하게 지지한 캔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좋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윗꼬리가 달렸으니까 나는 안 좋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차 상승 파동 때 거래 대금이 많이 실렸구나. 그 이후에 눌리는데 그럼 이 물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이 사람들의 물량이 여기 나온 거구나. 그러면 적어도 12월 초에 나왔던 물량들은 우리가 소화를 했으니까 내가 종가에 한번 진입해 봐도 되겠네. 그럼 손절 라인 어디로 잡습니까? 121선 라인 잡고 이때 충분히 들어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항상 차트 분석을 할 때는 이렇게 타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람 테크놀로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승 엠파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이제 구독자님들께서도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캔들이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단번에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시나리오를 좀 구성해 볼게요. 만약에 여기서 121선 라인에서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이런 캔들이 양봉이든 음봉이든 이런 캔들이 거래대금 이렇게 실린 지 나왔다. 그럼 이거는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이거는 나쁜 캔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캔들입니다. 왜죠? 지금 물량을 소화하는 흔적이 안 보입니다. 상승시킬 때 거래대금은 이 정도인데 1차 상승 파동 때는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죠.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 여기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나 이때는 거래대금이 700억 가까이 나왔는데 꼭대기에 매수한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럼 이때 주가가 올라가면서 본인 평단까지 옴과 동시에 수익 구간까지 운 좋게 나온다면 매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 당연히 윗꼬리가 달리겠죠. 그럼 앞에 사람들의 물량을 우리가 받아낸 것이
거래 대금이나 캔들로서 확인이 되면 그때가 타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승 엔파를 볼 때도 무조건 그냥 진입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가지 마시고요. 왜 이런 공식이 나오는지 거래 대금을 통해서 매물대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훈련을 매일 50종목씩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SC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11월 5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패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장대 음봉 나오고 나서 거래대금이 실렸죠. 보통 이 캔들이 거래대금 실린 채 나온다는 것은 세력들의 물량 이탈 신호이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이 빠지는 구간에서 바닥을 잡고 나서 시가 라인을 돌파한다면 이때가 매수 타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차트 패턴을 보신 분들이라면 종가나 아니면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서 손절 라인 짧게 잡고 우리가 2, 3거리 단기 스윙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패턴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이니까 꼭 여러 번 반복 학습하셔서 숙지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제가 이렇게 좀 마무리 지을 건데 사실 차트 분석을 하는 이유는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지만 종목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거래 대금, 매물대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그 논리적인 과정들을 좀 설명드렸고요. 앞으로도 차트 분석은 라로고 TV와 함께 하신다면 실력이 한 달, 두 달, 세 달 뒤에는 엄청 빨리 느시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앞으로도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제 채널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고정 댓글에 단타 차트 공부방 링크 올려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